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환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나왔고요. 사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요즘에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또 임플란트 회사들이 있고 또 제품들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지는 사실 판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고 어떤 임플란트가 좀 유용한지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임플란트 중에서 블루 임플란트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색상이 푸른색 아니면 파란색을 띠는 임플란트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그 임플란트를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임플란트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표면이 검스름하거나 아니면 회색빛을 띠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과 같이 요런 이제 회색 아니면 은색 빛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 요런 임플란트가 보통은 널리 생산되는 임플란트이긴 한데, 표면만으로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실은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제조사에서도 잘 될 거라고 믿고 좋은 제품이라 믿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될 텐데, 만에 하나 이게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은 참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시술하는 임상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 색깔을 띠는 이제 블루 임플란트가 있게 되죠. 물론 회사마다 좀 디자인은 세부적인 디자인은 다르겠지만은 특징적으로는 요거는 파란색의 임플란트의 표면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왜 회색이고 요거는 왜 파란색이냐, 그 차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회색빛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띄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인 그런 경우에는 이 표면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는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은 사실상 뼈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깨끗하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물질이 있게 될 때에는 이제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 파란색 임플란트, 블루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 원리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뼈와 가장 그 유사한 요소는 칼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칼슘 이온을 임플란트 표면에 골고루 일정하게 형성을 해 놓고 그것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파란색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블루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좀 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보여드렸던 그 회색빛의 임플란트는 SLA라는, 그러니까 샌드 블래스팅 앤 애시드 에칭, 레이저 그릿 에칭이라고 해서 줄여서 SLA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오늘날에 많이 쓰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의 표면 처리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제조 과정 속에서 산 부식을 하게 되는데, 미세하게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는 요철을 저희가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산 처리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산이 세척 과정이 또 그 이후에는 이루어져야 할 텐데, 산 세척이 사실상 99%는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산 잔류물이 남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빛 아니면 검정색을 나타내는 이 표면의 임플란트들은 그걸 확인할 길이 사실상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라도 미리 컨펌을 하기 위해서는 파란색 지표가 이제 필요한 것인데, 칼슘이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 임플란트는 그 티타늄 표면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표면의 티타늄과 칼슘의 이온이 서로 자리 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온 교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 칼슘의 표면에 산화막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슘 티타늄 나노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블루 임플란트 표면에는 이것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깨끗한 임플란트를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표면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른쪽에는 이제 회색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에 나사산과 나사골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왼쪽에 블루 임플란트라고 말씀드린 것은 깊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칫하면 손에 벨 것처럼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심게 되잖아요. 뼛속에 들어가게 될 때 나사산과 나사골이 얕고 조금 형성이 덜 되어 있으면은 고정력이 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블루 임플란트는 이제 외형의 특징이 나이프 스레드라는 날카로운 그 나사산과 나사골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임플란트를 뼛속에 심어서 통과하게 될 때 굉장히 강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그 상부 구조물을 올려서 임시 치아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나이프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블루 임플란트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임상을 해오면서 임플란트는 대략적으로 5개 내지는 6개 종류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 외산도 있고 국산도 있습니다. 국산이라고 해서 결코 외산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결과가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고 굉장히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함에 있어서 그 결과도 굉장히 외산에 못지않게 때로는 외산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블루 임플란트는 이제 국산 임플란트 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력히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여태까지 그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10년 이상 해오면서 국산도 사용하고 외산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쉬운 케이스도 있었겠지만 어려운 케이스인 경우에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그 블루 임플란트가 참 그 좋은 구세주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케이스인 경우에도 이제 아주 훌륭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환자한테도 좋은 선물을 선사할 수 있겠다. 이제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사 제품들도 우수한 제품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블루 임플란트를 이제 어느 경우에 좀 추천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되게 고령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있고 골다공증이 있고 또 당뇨가 있고 기본적으로 성인병이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블루 임플란트가 조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특수한 표면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치유 기간이 3개월, 4개월이면 충분히 뼈와 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지병이 있음으로 해서 치유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경우이다. 까다롭게 좀 임플란트를 잘 선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블루 임플란트가 나름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좀 성질이 좀 급해서요. 빨리빨리 하기를 되게 원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TV나 광고에서 봤더니 하루 만에 다 하더라. 이를 빼자마자 임플란트를 심고 또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나 원데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혹시 블루 임플란트는 가능하지 않느냐? 네, 물론 가능은 합니다. 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잇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빼게 됐는데 뼈가 생각보다 많이 상실이 되지 않았다. 당일날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임시치아까지 하는 경우 이제 원데이 임플란트가 가능할 텐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루 임플란트는 그 나이프 스레드라고 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 나사산과 나사골의 그 외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초기 고정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원데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를 빼고 나서 고정이 돼야 그 위에 얹어지는 상부 구조물들이 온전히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수술 중에 고정이 나오지가 않으면은 원데이 임플란트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블루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프 스레드라는 그런 그 특수한 외형을 가짐으로 해서 초기 고정력이 우수하게 나오고 술 후에 이제 뼈와 이제 끊임없이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플란트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표면 처리가 또한 중요한 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데이 임플란트 하는데 그 또 두 번째 고려 요소 중에서 그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피드 표면 처리가 또한 그 장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엑스피드라고 하면은 그 칼슘이 표면 처리가 됨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 뼈와 같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인데, 좋은 그 상호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환자분의 치유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보철물도 빠른 시간 안에 형성을 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치료도 빠른 시간 안에 종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다 좋다고 그냥 홍보하는 영상이겠구나 라고 또 넘겨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환자 임상 케이스 사용한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같이 참고를 할게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엑스레이 큰 사진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인데요. 이분께서도 사실상 되게 오랫동안 저랑 씨름해 오면서 지금 이제 임플란트, 이제 블루 임플란트를 이제 심게 된 것인데요. 전부 입안에 있는 거는 모두 블루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를 그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었을 텐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루 임플란트가 이제 골 반응이 굉장히 우수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블루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치유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한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의 치유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상부 구조물들을 이제 형성을 하고 치아를 형성을 해서 이빨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치료는 이제 종결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쁘게 잘 배치를 하였고, 잇몸 주위에 임플란트 주위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루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아가 수명을 다한 경우, 아니면은 이제 불이의 경우에 치아를 발치하게 됐을 때 임플란트가 이제 그 치료 방법 중 하나가 될 텐데요. 물론 임플란트까지 안 가는 게 물론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도 내 치아가 가장 좋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 블루 임플란트를 한번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기적으로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내 치아 상태가 어떤지 한번 검진을 받고, 그리고 괜찮더라도 앞으로도 꾸준히 양치를 잘 하는지, 혹시 미진한 데가 있으면 꼭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충치가 생겼으면 꼭 제때 충치 치료 받으시고, 혹시라도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 그 블루 임플란트가 또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고 해서 그 너무 치료에 대해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꼭 하루에 3번, 그리고 식사한 후에 꼭 3분 이내 칫솔질을 꼭 하고, 꼭 그 치아를 건강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치아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꼭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